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데이터 템플릿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NET MA UI에 템플릿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고요. 하나는 컨트롤 템플릿, 하나는 데이터 템플릿이에요. 얼핏 보기에 두 개는 비슷한 것 같이 되어 있어요. 사용 용도가 그래서 대부분 컨트롤 템플릿을 사용하는 경우는 사용자 지정 컨트롤 같은 컨트롤을 만들지 않는 이상 거의 쓸 일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레이아웃을 구성하지 않는다면 쓸 일이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데이터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게 될 거예요. 데이터 템플릿은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식을 정의를 해주고요. 이러한 방식에 따라서 컨트롤이 뷰를 구성하게 되도록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컨트롤 템플릿이 하는 어떤 일부 역할도 대체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데이터 템플릿을 이용해서 이러한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이터 템플릿이 왜 필요한지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저희가 스택 레이아웃 안에 컬렉션 뷰를 만들고요. 아이템 소스를 우리가 지정을 해놨어요. 아이템 소스는 퍼슨 형태의 객체에 name, age, location을 두고요. 각각의 스티브, 존, 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걸 간단하게 그냥 컬렉션 뷰에다 찍고 있는 거예요. 컬렉션 뷰에 찍으면 내역이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는 지금 생각하기에 스티브, 존, 탐, 루카스 이런 식의 에이지도 다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 실행을 해보시면요. 이게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에 나올 거예요. person이라는 객체의 타입이 찍혀버려요. 그래서 MAUI 앱 테스트.person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찍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오브젝트를 풀어서 표현을 해주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데이터 템플릿을 사용하지 않고 처리한다고 할 때는 person 객체로 가서요. person의 toString을 정의해주면 됩니다. person의 toString에 대해서 오버라이드해서 자 이런 식으로 name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리빌드 해볼게요. 리빌드 하면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내역이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네임이 찍힐 거예요. 보시면 스티브, 존, 탐, 루카스, 트랙, 제인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긴 하는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퍼슨 객체를 변경을 해서 UI를 변경을 한다면 우리는 이 퍼슨 모델과 지금 UI가 뷰 자체가 아주 강하게 결합이 되는 형태가 됩니다. 이제 데이터 템플릿을 만들어서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인라인 데이터 템플릿이라는 게 있어요. 이럴 때는 컬렉션 뷰의 아이템 템플릿 영역에다가 데이터 템플릿을 직접 넣는 형태예요. 데이터 템플릿은 그리드 레이블에서 name, age, location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죠. 자, 여기 닫아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해당하는 내역을 실행을 해보시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돼요. 스티브, 나이, 그리고 국가가 표현이 되죠. 자동으로 name, age, location을 직접 연결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안 하고 리소스를 통해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내역을 리소스로 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역도 한번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상위에다가 리소스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요. 아래쪽에 아이템 템플릿은 삭제를 할게요. 이렇게 되었을 때는 컬렉션 뷰 쪽에다가 아이템 템플릿을 통해서 데이터 템플릿을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스태틱 리소스를 통해서 연결을 해줄 거고요. person 템플릿이라고 키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실행을 해보시면 멈췄다가 실행을 해보시면 다시 될 겁니다. 빠르게 올라오고 있죠. 내역은 똑같을 거예요. 내역이 변경된 게 없으니까요.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고 사용자 지정 컨트롤을 통해서 데이터 템플릿을 직접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person view라는 걸 가지고 처리를 해볼 건데요. person view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놨고 내역은 이렇게 컨텐츠 뷰를 상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패딩을 줬고요. 바인딩, 네임, 에이지, 로케이션은 똑같이 레이블에 넣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다시 가지고 처리를 할 건데요. 이럴 경우에는 아이템 템플릿에서 어떻게 갖고 올 수 있을까요? 자, 컬렉션 뷰의 아이템 템플릿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person view와 연결이 될 거고요. 이 로컬의 person view하고 연결을 해라 라는 의미니까요. Shift F5를 눌러서 멈춰 놓고요. 아이템 템플릿이 적용이 되도록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아이템 템플릿이 미리 정의되어 있다는 이야기고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막아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자동으로 데이터 템플릿이 로컬의 person view에 사용자 지정 컨트롤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실행을 해보시면 실제로 데이터들이 연결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데이터 템플릿이 적용이 됐죠.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 템플릿을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템플릿의 셀렉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셀렉터는 여러 가지 모양의 데이터 템플릿을 만들어서 그중 하나를 선택하는 데 사용됩니다. 런타임에 모양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데이터 템플릿 셀렉터는 데이터 템플릿 셀렉터에서 상속되는 클래스를 만들어 구현하도록 되어 있고요. 메서드를 onSelect 템플릿에서 재정의하여 특정 데이터 템플릿을 반환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보시면 이번에는 valid person 템플릿하고 invalid person 템플릿이라는 거를 데이터 템플릿을 만들 거고요. 셀렉터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페이지에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처리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데이터 템플릿 셀렉터 페이지라는 제목이 있고요. person 데이터 템플릿 셀렉터라는 게 있잖아요. 셀렉터로 가보시면 데이터 템플릿 셀렉터를 상속받은 person 데이터 템플릿 셀렉터를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valid 템플릿과 invalid 템플릿을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요 두 개 데이터 템플릿 valid 템플릿과 invalid 템플릿이 런타임에 변경이 되는 내역은 onSelect 템플릿에서 그 내역에 대한 컨디션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person 아이템의 age가 19보다 크거나 같다면 valid 템플릿을 보여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invalid 템플릿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valid 템플릿과 그러면 invalid 템플릿은 데이터 템플릿 셀렉터 페이지 제멀에서 구현을 해놨고요. 그 내역은 데이터 템플릿의 valid 템플릿이라는 걸 만들고요. 블루로 텍스트 컬러를 표현하도록 해놨어요. 그리고 invalid person 템플릿은 레드로 표현하도록 해놨습니다. 아래쪽에서 local person data template selector를 지정을 해줬고요. 키를 person data template selector라고 했고 valid 템플릿과 invalid 템플릿을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셀렉터를 스택 레이아웃 컬렉션 뷰에서 아이템 템플릿에서 지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컬렉션 뷰 아이템 소스는 그대로예요. 그러면 이 스택 레이아웃에 있는 컬렉션 뷰를 person data template selector에서 선택한 valid 템플릿인지 invalid 템플릿인지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요걸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스테이브는 나이가 15살이에요. 그래서 레드로 표현이 된 거고요. 조는 37살이니까 19살보다 크죠. 크기 때문에 블루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셀렉터를 통해서 이러한 표현 방식을 실시간으로 변경해 줄 수가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